여러분은 혹시 살면서 단 한 번이라도 이런 배우를 만나신 적 있으십니까? 화면 속 인물인데도 마치 내 가족 같고 내 어머니 같고 내 이웃 같았던 사람. 웃을 때는 함께 웃게 만들고 울 때는 이유도 없이 눈물이 흐르게 만들던 사람. 오늘 우리는 그 사람을 다시 불러보려 합니다. 김영애. 그녀는 스타가 아니라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어쩌면 우리 모두의 시간을 대신 살아준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1951년 4월 21일 전쟁의 상처가 아직 남아있던 대한민국. 부산 영선동의 작은 동네에서 한 여자아이가 태어났습니다. 누군가의 딸로 훗날 누군가의 어머니가 될 아이. 그 시절 부모들은 아이에게 거창한 꿈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저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아마 김영애의 부모도 같은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녀는 특별히 눈에 띄는 아이는 아니었습니다. 조용했고 차분했고 사람을 오래 바라보는 눈을 가진 아이였습니다. 훗날 그 눈이 대한민국 수많은 사람의 마음을 울리게 될 줄은 아무도 몰랐습니다.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한 그녀는 평범한 직장인의 길을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 시절 여성의 삶은 지금보다 훨씬 제한적이었습니다. 안정된 직장, 결혼, 가정. 대부분의 삶이 그 안에서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예고 없이 방향을 바꿉니다. 1970년 문화방송 공채 탤런트 시험. 누군가에게는 무모한 도전이었지만 그녀는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합격했습니다. 그 한 장의 합격 통지서는 한 사람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처음부터 주인공은 아니었습니다. 대사 몇 마디, 짧은 등장. 그러나 그녀는 늘 최선을 다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에게 연기는 유명해지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이해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촬영이 끝난 뒤에도 대본을 놓지 않았고 인물의 마음을 고민했습니다. 그렇게 쌓인 시간은 겉으로는 보이지 않았지만 내면에 깊이 남아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사람들은 조금씩 알아차립니다. 저 배우 연기가 아니라 진짜 같다. 김영의 연기의 가장 큰 힘은 과장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눈을 크게 뜨지도 않고 소리를 지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사람처럼 말하고 사람처럼 울었습니다. 그래서 더 무너졌습니다. 중년이 되면서 그녀는 수많은 어머니 역할을 맡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어머니들은 단순한 희생형 인물이 아니었습니다. 강했고 현실적이었고 때로는 차가웠고 그러면서도 따뜻했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알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은 말했습니다. 저건 연기가 아니라 우리 엄마다. 그러나 배우의 삶도 늘 빛나기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실패와 논란, 경제적 어려움, 이미지 타격, 사람의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시간. 많은 사람이 그 자리에서 포기합니다. 하지만 김영애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나는 배우니까 다시 하면 된다. 이 한 문장은 그녀 인생 전체를 설명합니다. 실연 이후 그녀의 연기는 달라집니다. 더 깊어지고 더 무거워지고 더 진짜가 됩니다. 아마도 인생의 고통을 지나온 사람만이 표현할 수 있는 감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찾아온 작품. 영화 변호인, 국밥집 어머니. 화려한 장면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관객들은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머니는 연기가 아니라 우리 어머니였기 때문입니다. 이 장면을 본 수많은 사람들이 극장에서 눈물을 닦았습니다. 누군가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떠올렸고 누군가는 아직 살아계신 어머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것이 배우의 힘이었습니다. 췌장암 진단. 보통 사람이라면 모든 일을 멈췄을 상황. 그러나 그녀는 촬영장으로 돌아옵니다. 드라마.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 몸은 점점 약해졌지만 연기는 여전히 강했습니다. 동료 배우들은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아픈 사람이 아니라 그냥 배우였다. 이 말보다 더 정확한 설명은 없습니다. 촬영 현장에서 그녀는 늘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내가 폐 끼치는 거 아니지? 그러나 아무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얼마나 버티고 있는지를.
배우라는 이름이 그녀를 마지막까지 붙잡고 있었습니다. 배우 김영애는 1951년 4월 21일 부산 영선동에서 출생하여 부산여자상업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은행에서 근무하던 중 눈에 띄는 미모 덕분에 지인의 제안을 받고 1970년 MBC 공채 3기 탤런트로 데뷔했습니다. 데뷔 직후부터 별다른 무명 생활 없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공채 데뷔 이후 2년 만인 1973년 MBC 1일 연속극 민비에서 주인공 민비 역으로 당시 KBS의 이호춘과 함께 신인에서 주연급으로 스타덤에 오르게 되죠. 다만 데뷔 초에는 미모의 배우들이 흔히 겪는 연기력에 대한 비판이 있었습니다. 이장호 감독은 1974년작 별들의 고향 감독을 맡으며 김영애를 여주인공으로 쓰려고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당시 영화계가 TV 연기자가 영화계에 진출하는 걸 꺼리던 분위기라서 영화사는 반대했고 결국 계획은 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김영애는 유부남과 결혼하여 1990년에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1998년 심리치료사와 재혼을 합니다. 그녀의 영화 데뷔는 감독 겸 제작자 정진우에 의해 이뤄졌습니다. 정진우 감독은 우진필름이란 이름의 메이저 영화사를 운영하기도 했던 영화계 거물이었으며 80년대 초 정윤이 주연의 뻐꾸기도 밤에 우는가 앵무새 몸으로 울었다를 연출했습니다. 한동안 쉬었다가 복귀한 1980년대 이후에는 주연보다 여러 조연으로 출연하기 시작했습니다. 연기력 또한 출중하기 때문에 선역과 악역을 넘나들며 활약하고 있는 중견 여배우 중 한 명이었습니다. 단아하고 깔끔한 동양적인 미모임에도 젊은 시절부터 시대를 가리지 않고 다양한 역할을 맡았습니다. 오히려 사극에서 희빈, 왕후 데뷔 등 높으신 분들, 특히 최종 보스나 흑막으로 나올 때면 그 포스가 어마어마하였습니다. 냉혹한 재벌 회장부터 정이 깊은 비정규직 청소 노동자까지 두루 어울리는 전천후 배우였습니다. 특히 명성황 후역만 3번을 맡아서 중년 세대에게는 민비 전문 배우로 각인이 되었고 그 연기력도 출중해 김영애의 민비 연기는 이후 명성황후의 캐릭터를 구축한 하나의 전범이 되었습니다.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말까지 오뚜기 식품의 전속 모델로 활동했습니다. 즉 김자옥 후임의 오뚜기 전속 모델이었던 것이죠. 이 시기 영규진과 함께 오뚜기 식품의 각종 광고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2000년대 중반부터 참토얼라는 황토팩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홈쇼핑을 통해 1700억의 어마어마한 매출을 올려 크게 성공했습니다. 안영미가 구고하는 예술 속으로 해서 종종 성대모사했을 정도로 파급력도 컸습니다. 하지만 이영돈 PD가 프로듀싱하는 KBS의 소비자 고발 프로그램에서 황토팩에 중금속 함유라는 보도하면서 매출이 크게 폭락되었고 결국은 사업을 접어야 했습니다. 이후 이혼까지 당했습니다. 그러나 2007년 식품의 약품안전처의 조사 결과 황토팩에 포함된 자철석은 황토 고유의 성분이며 인체에 무해하다고 발표하여 중금속 함유 보도는 허위임이 밝혀지면서 억울함을 벗었습니다. 2010년 7월 14일 참토원이 KBS와 소비자고 발의, 이영돈 PD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 결과 KBS는 1억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손해배상 1억 원이 부당하다는 KBS의 주장이 항소심에서 받아들여졌고 참토원의 대법원 항고포기로 손해배상 금액은 없었습니다. 민사소송과는 별개로 KBS 제작팀을 허위보도로 인한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했으나 1심에서 보도 내용이 허위지만 피고인은 이를 진실처럼 믿었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기에 위법성 조각 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되어 무죄로 판결되었고 2012년 12월 13일 대법원까지 무죄로 확정되었습니다. 김영애는 남동생만 셋이나 되는 집안의 장녀로 늘 돈 때문에 동시에 여러 작품에 겹치기 출연을 해야 했다며 돈 걱정 없이 연기를 하고 싶어 사업에 뛰어들었다고 고백한 바 있었습니다. 잘 되던 사업이 허위보도 하나에 완전히 망해버린 이유
이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스트레스를 받은 김영애는 결국 2012년에 췌장암 판정을 받았습니다. 치료를 위해 정기적으로 병원에 다니던 그녀는 과거에 SBS 좋은 아침에 출연해 2012년 드라마 해를 품은 달 촬영 당시 췌장암 투병 사실을 숨겼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그녀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당시 드라마 촬영 중 암투병 사실을 숨긴 것에 대해 쓰러질 때까지는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것이 연기자의 자세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해를 품은 달 촬영이 끝난 후에야 9시간의 대수술을 받고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김영애는 투병과 함께 정신적으로 고생하다가 이 세상에 감사함을 갚지 못하고 가는 게 미안해요라는 말을 남기고 2017년 4월 9일 향년 65세로 하늘의 별이 되었습니다. 너무 이른 나이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은 말을 했습니다. 조금만 더 계셔주시지. 장례식장에는 수많은 동료와 후배들이 모였습니다. 울었습니다. 배우가 아니라 사람 김영애를 잃었기 때문입니다. 2017년 5월 3일에 열린 백상예술대상에서 공로상을 받았습니다. 이미 고인이 되었기 때문에 아들이 대신 상장을 받았죠. 같은 해 12월 31일 2017 KBS 연기대상에서 특별 공로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2018년 1월 14일 MBC 사람이 좋다에서 아들과 인터뷰를 진행했는데 당시 중금속 보도 이후로 불면증에 시달리고 나중에는 약도 안 들을 지경이었다고 합니다. 또한 식사 자리에서 생전에 도와주신 동료분들을 위해 식사 대접을 했고 아들 부부는 함께 이민하여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기 위해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2019년 7월 11일 이영도는 한 기자 간담회에서 김영애에게 뒤늦게 사과했으나 여론은 싸늘했습니다. 이후 2023년에 했던 인터뷰에서는 당시 여러 황토팩에서 중금속이 발견되어 이를 방송했을 뿐 어떤 악의도 없었고 사망한 건 굉장히 안타깝지만 도대체 뭘 사과해야 될지 모르겠다면서 억울하다는 입장을 유지했습니다. 방송 직후 사망한 것도 아니고 10년이 넘어 그것도 기존에 걸렸던 암이 악화돼 사망한 것인데 직접적인 연관이 있느냐는 것. 이에 네티즌들의 반응은 당연히 냉소적이었습니다. 김영애는 뛰어난 연기 실력에 스펙트럼도 매우 넓었습니다. 한없이 여리고 착한 어머니의 모습부터 냉정하고 비열하기까지 한 여인의 모습도 무리 없이 소화했습니다. KBS와 법적 공방을 벌였기 때문인지 황진이 이후로 2015년까지 KBS에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2015년 KBS 주말극인 부탁해요 엄마의 임산흥력으로 캐스팅되며 복귀하는 듯 했으나 건강 문제로 인해 하차하면서 그 역할은 고두심이 대신 맡았습니다. 2016년 주말 드라마 월계수 양복점 신사들에서 최곡지 역으로 캐스팅되면서 뒤늦게 복귀에 성공했습니다. 드라마 종영 이후엔 췌장암 악화로 별세하면서 생애의 마지막 작품이 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도 그녀가 잊히지 않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녀는 우리 삶의 어느 순간에 함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젊은 날 드라마 속에서 아이 키우던 시간 속에서 힘들던 어느 밤 텔레비전 앞에서 그녀는 늘 거기 있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살아오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견디셨습니까? 힘든 날도 있었고, 억울한 날도 있었고, 외로운 날도 있었을 것입니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내 인생 잘 살아온 걸까? 그럴 때 김영애를 떠올려 보십시오. 그녀도 실패했고, 아팠고, 좌절했고, 넘어졌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자기 자리로 돌아왔습니다. 그것이 인생입니다. 완벽한 삶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삶. 사람은 언젠가 떠납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떠난 뒤에도 계속 남아 있습니다. 배우 김영애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녀의 눈빛, 그녀의 목소리, 그녀의 따뜻함은 아직도 우리 기억 속에서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한편의 드라마입니다. 기쁜 장면도 있었고, 슬픈 장면도 있었고, 눈물 나는 장면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모든 시간을 지나
지금 여기까지 오신 여러분께 이 말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가실 것입니다. 배우 김영애가 그랬던 것처럼 말입니다. 내용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연예정보 24시 에이나였습니다.